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들의 연합기도운동인 뉴스 원크라이가 9월 개최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남성 간 사랑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미화된 동성애 코드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층인 5060 세대들의 신앙의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역경을 이기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제45회 목사 안수식을 열고 복음 선교 사명을 감당할 목회자 134명을 배출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촉신호책,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가 연합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뉴스 원크라이가 오는 9월 열립니다. 뉴스 원크라이 조직위원회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 청년 집회의 재부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유현 기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들의 연합 기도운동인 뉴스 원크라이가 올해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2회차를 맞는 뉴스 원크라이는 매년 1월을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12시간 동안 기도해온 초교파 연합기도회 원크라이의 다음 세대 버전입니다. 조직위원장인 중앙감리교회 이영로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청년 세대에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영적으로 밀물의 때가 오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새롭게 불어오는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이번 기도회 강사로 나선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윤치영 목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 기도회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한 기회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윤 목사는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청년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평촌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홍민기 목사,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기독교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해 문화사역을 병행하는 것 또한 뉴스 원크라이에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올해도 가수 양동근, 공민지 등을 초청해 뜨거운 찬양의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도회 대회장을 맡은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연합과 대사회적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좀 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연결하고 젊은 세대를 통해서 사회랑 소통하는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 연합과 대사회적인 공감 이것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기도회는 중앙감리교회와 세중앙교회, 일산광림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 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요즘 남성 간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대중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음지 문화로 소비되던 동성애물이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OTT 업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성적 왜곡 등 이면의 문제점이 가려진 채 미화된 동성애 코드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남성 간 사랑을 그린 웹드라마의 팬미팅이 한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공연시설에서 열릴 뻔해 논란이 됐습니다. 항의가 일자 해당 공연장 측은 브로맨스라고 나와 동성애물인지 몰랐다며 팬미팅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요구해 수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팬미팅까지 열게 된 웹드라마는 남성 간 동성애를 뜻하는 보이즈 러브, 즉 BL 장르 드라마입니다. 종영 이후 영화 버전으로 OTT에 서비스됐고 시즌2로 재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음지 문화로 여겨졌던 BL 장르는 요즘 검색만 해도 바로 시청이 가능한 콘텐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집필할 때 드라마든 혹은 또 웹툰이든 그 콘텐츠를 구성할 때 트랜스젠더 동성애 성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코드를 넣어야 시청률이나 관심도에서 7%에서 12%의 반등이 있다는 게 지수화까지 됐습니다. 문제는 국내외적인 흥행과 인기 보증을 위해 동성애나 젠더를 문화 코드로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BL 콘텐츠들을 보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화면, 상상 속에서 미화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BL 소설이나 웹툰이 아이돌 같은 외모의 주인공을 필두로 내세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창구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온 오프라인 서점들은 상금 1억 원을 내걸고 BL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성경적 성교육 전문가들은 동성애 문화 코드의 반복적 노출이 문화 콘텐츠를 손쉽게 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과 사랑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성전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진짜 행복해진다면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아이들의 상태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가 마구 쏟아지는 시대.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 성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가치를 성장 단계에 맞게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영역에서도 기독교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명을 가진 크리스천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5060 세대들은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된다는 의미로 지천명으로도 부르는 50대 이상 세대들에겐 그동안 겪어온 숱한 경험들이 삶과 신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60 세대의 신앙 의식을 살펴봤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교회 핵심 연령층인 5060 세대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역경을 이기는 힘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교회탐구센터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5060 세대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60 세대 43%가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로 신앙을 꼽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앙의 눈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라봤더니 극복이 가능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데서 어떤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런 신앙의 경험을 살리는 것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성도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그리고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출석교회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성도 간 형식적인 관계와 시대의 흐름을 쫓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을 꼽아 교회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5060 세대들에겐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민주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진정성 있는 교제와 영적 성장은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060 세대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더 폭넓게 해준다면 교회가 조금 더 민주화된 그런 교회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5060 세대들 역시 교회 공동체성과 교인의 의견 수렴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교회의 중추 역할이면서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5060 세대, 삶에서 차지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만큼 성도들에게 신앙적 모범이 된다면 성도는 리더십을 따르게 되고 사역으로의 자연스러운 참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18일 경기도 성남시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45회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목사 안수를 받은 134명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소명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이캄 연합회장 김승욱 목사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 센터가 농맹인 복지회, 농맹인 선교회 손끝새와 함께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촉신호책,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을 출간했습니다.
촉신호는 손으로 등이나 어깨 등에 신호를 전달해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각과 청각 모두에 장애가 있는 농맹인들을 위한 소통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 책은 시청각 장애인과 통역사들이 직접 연구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주변 상황과 음식, 감정 표현 등을 담은 촉신호 99개가 수록됐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에 개발된 촉신호가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글로벌 선교 방송단 정광수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713세대의 빈민가로 형성된 미얀마의 묘와 오크라 얀따야 에익다 지역은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혼란스러운 국정 운영이 3년간 지속되면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불거지고 불법으로 만든 술을 마시는 주민들이 늘면서 건강마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온누리 약국체인과 서울 누리나래 선교협회가 비타민과 진통제, 코로나 상비약, 외상 치료제 등을 매달 현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한국에서 온 약들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복음의 통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박물관과 보리생명미술관이 현대미술 작가들과 함께하는 특별 기획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부활절을 기념하며 백석대가 준비한 2022 부활의 길, 생명의 길전은 다음 달 7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 창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김정미, 조영순 등 한국 기독교 미술의 대표 화가들이 참여해 부활에 대한 감동과 신앙 고백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리생명미술관 문현미 관장은 이번 전시회가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현대 기독교 미술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에 이어 XE, XM 감염자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XE 변이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 유전자가 재조합된 변이로 지난 1월 이후 영국과 미국, 아일랜드, 태국, 일본 등에서 보고됐으며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10% 정도 빠릅니다. XM 변이는 지난 2월 이후 독일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8개 나라에서 32건이 확인됐지만 특성 변화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새 변이의 전파력, 중증도 등 분석 자료가 없어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8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최저인 1단계로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전날까지 4단계였던 한국의 등급이 하루 사이에 이례적으로 최저 등급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날 한국의 여행 경보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계단 낮춘 것과도 대비됩니다. 국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확산세가 잦아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배달원 수는 42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7% 늘었습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배달원 수가 폭발적으로 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며 배달 음식 주문이 더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신규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중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양 시기를 미루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들로 토지 가격 적정성 평가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분양을 미루는 겁니다. 서울 시내 신규 공급이 급감한 상태에서 일반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내 집 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내달 12일 코로나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두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도 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나마 처음으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 관련 공여국을 중심으로
20여 개 국가가 참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참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항공업계가 러시아 영공을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함에 따라 고유가로 들썩이는 항공권 가격이 더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최단거리 항로 대신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경우 비행 시간이 늘어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핀란드 항공사인 피네어나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이 항공 스케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노선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면서 항공권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 겁니다. 세계은행 멜페스 총재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갑작스러운 에너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개월간 한화 약 21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99.2%가 코로나 항체가 있다는 현지 보건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3월 코로나19 항체 보유율 조사 결과 99.2%로 나왔다며 이는 예방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등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5도,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제주도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계의 우려에도 동성애가 문화를 이용해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미화된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노력들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